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알트코인들도 잘 올라가고 뭐 비트나 이더도 잘 가고 있네요. 요즘에 코인 시장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조심해야 되겠죠.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특히 계속 홀딩 하신 분 있죠. 작년 동안 계속 홀딩해서 끌고 오신 분들은 이번에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줄든 수익이 나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번 포지션 꼭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를 먼저 볼게요. 비트 지금 이거 생긴 거 보면 이상하죠? 어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뭐 2.5% 상승했다가 장중에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 다 빼놨는데 다시 반등으로 올려놨습니다. 얘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1시간 봉이죠. 상승했을 때 정상적인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올려놨다가 떨어질 때 물량이 나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다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저점 아니면 완전 고점 여기서 나타나거나 두 번째 변곡점 자리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비트코인 체크한 거는 전체 저점으로 봤습니다. 전체 저점에서 올라가는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점 겸 동시에 변곡점 자리인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승, 무너짐에도 보통 불구하고 다시 비슷한 사이즈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올려놨다라는 거. 이게 결국 통합으로 봤을 때 일봉상의 이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이쁜 거냐 이게 사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앞전 저항 뚫고 이 11월 17일 날 붕괴됐잖아요. 붕괴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3일 전에 벌써 복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초입에 먼저 가준 것도 아니고 그 중반쯤 와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가 이렇게 살려놨다는 거는 앞으로 알트코인들도 조금 더 좋은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대형 코인들도 좋아지겠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트가 중소형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대형 코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 현재 시장을. 자, 그러면 일단 단기 돌파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거의 이 상태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저항 때문에 뭐 좋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저항으로 올려놓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포인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주봉으로 봐서 이게 길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24년도 연말이죠. 24년도. 그리고 여기는 25년도 초. 24년도와 25년도가 어느 정도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때 당시 돌파 이후에 지지선을 만들어 줬는데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이번에 지지선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겠죠. 일봉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올려놔도 다시 부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주봉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 이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장중에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가는 흔적은 굉장히 많은데 종가로 어떻게 끝났냐. 너무 잘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일봉에서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상승폭을 상단까지 끌어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단순 상승으로 봤을 때 공간 자체가 상승과 저점 사이에서 이제 저점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출발 지점이 됩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른 코인들을 조금 더 위로 당겨줄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좋은 쪽으로. 자, 그러면 저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해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상단까지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무너졌지만 돌파 후에 안착해주고 정상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지 다이렉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시세를 한번 13만 달러까지는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가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거리예요. 13만까지. 근데 여기가 회복되면 무조건 13만이 가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에 비트코인이 해소해야 될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현재 노란 선이 첫 번째 해소 자리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만 달러. 네, 10만 달러. 그 다음이 이제 한 13만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노란 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초록선만 뚫리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된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비트 입장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똑같이 대형 코인들도 이 형태와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모든 구조가. 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또 멀어질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여기서.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좀 맴돌더라. 근데 이번에 좀 밀렸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간 것처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체 상승 비율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다 업이 됐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주째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바닥 횡보하고 있다가 2주 동안에 6% 올라가고 7%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격적인 장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월봉에서 봤을 때 출발 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너무 약한 반등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시 추세 라인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수 공략을 갖고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체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중소형 코인들이나 아니면은 대형 코인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위치를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라인 자체가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밑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위로 올라온 이상 이 밑을 구경하기는 어려울 거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어떤 이벤트 거리가 된다든지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완전히 망가져서 초붕괴 현상으로 가야지 얘가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돌파했을 때 끌어올린 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돈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등이 좀 크게 나왔던 주기가 이 상승분 다 보면 이날이 가장 많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40% 올라갔거든요. 종가는 37%에 끝났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사이클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뭐 반등이 뭐 40%도 있지만 이거는 돌파 때 나왔던 거래란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된 시점부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밑은 없다. 붕괴되면 다시 이 공간이 보이겠지만 붕괴되지 않는 이상 이 공간은 보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오히려 비트를 상방으로 계속 열어놓고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중소형 알트코인들 약간 체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모강 코인들 보면 체감이 이런 밑바닥에 있죠. 이렇게 옛날 자리까지 막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자. 네, 지금 사실 비밀병기가 소형 중형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작년이나 올해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가장 많은 범위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가벼워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비트코인부터 해서 정말 약한 소형 코인들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와준다면 크게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처럼 우상향으로 천천히 간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게 중소형 코인들 쪽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소형 코인들이 이런 큰 시세 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또 이렇게 생겼다? 중소형 지수가 이렇게 생겼더라.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새로운 포지션이 등장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솔라나나 리플 대형 코인들도 자리를 잘 잡아줬죠. 다행히 붕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형 코인들 검토하고 있는데 중요 포인트 자리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리플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대형 코인들도 범위가 나오는데 대형 코인의 4, 5배가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나름 성향대로 대형 쪽으로 가실 분들은 대형 쪽에 좀 붙고, 중소형 코인들 쪽에 붙으실 분들은 중소형 코인들에 붙어서 전체 방향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최적의 방어는 비트코인이다. 절대 깨지지 않는 선에 현재는 상승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왜 긍정으로 보냐면 바닥을 찍어줬잖아요. 그죠? 바닥 찍어줬으니까 어쨌든 단기 반등이 나오든 지속 반등이 나오든 이 구간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